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 투자가 싫어? 난 목돈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싫어. 떨어지면 살 거야. 떨어질 거야.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나는 혼자 이득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건 부동산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정입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밖에 비가 오거든요. 근데 오늘 외부 업무가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지금 우산이 없어서 비를 좀 맞았어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려서 이제 목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목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동산이 이미 많이 올라서 투자가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부동산이 이제 폭락할 거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일부 분들은 부동산이 한동안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질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주저앉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모든 게 마비되는 현상이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이 아시아에서 지금 코로나가 돌 때는 없다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 도니까 팬데믹 현상이 약간 일어나고 있어요. WHO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시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목돈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가 하기 싫다. 찬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투자는 정말 100% 자기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는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꼭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채널을 보시면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소중한 시간을 써주시니까. 완전 달라요. 보세요. 돈이,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3억이 있어요. 좋죠, 그러면. 돈이 3억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싫어. 그럼 부동산을 안 사면 돼요. 맞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거랑은 다르단 말씀이에요. 부동산이 하기 싫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향후 2년에서 10년 계획을 짰을 때 부동산을 사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사도 되고 다른 걸 도전해도 돼요. 그런데 난 그게 부동산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 경우는 찬성. 왜? 공부를 했고 내가 선택을 했고 그 실행을 했고 책임도 질 거니까. 그런데 그냥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아니면 어디서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르다고요. 자, 여러분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셨다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됐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이거는 아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예전에 아파트 한 채 얼마씩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아파트 한 채에 500만 원.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아파트 한 채 분양가 2천만 원. 진짜였잖아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월급 얼마였어요? 3만 원, 5만 원 이런 분도 계셨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월급 얼마였어요? 지금이랑 달라요. 막 60만 원, 70만 원 이랬어요. 물론 서울권은 조금 넘었지만 그게 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새역광도 올랐고 과자 가격도 올랐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맞아요. 왜냐면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고 화폐를 계속 찍어내야 되고 우리는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환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알겠는데 부동산은 싫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는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자요. 난 부동산이 하기 싫어. 근데 공부는 했어.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코로나가 무서워. 그러면 여러분 달러나 금을 사셔야 돼요. 물론 달러와 금이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두 개가 요새는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데 원래 두 개가 원래 가격이 같이 안 움직여요. 지금처럼 무서울 때는 금을 사셔야 돼요. 금도 솔직히 금거래소 여러분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 금을 살 수 있는 상품이 많아요. 그 증권사에 가면은. 그럼 금을 사시던가 아니면 난 한국이 불안해. 그러면 달러를 사시던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 놓으셔도 되고요. 주식이 지금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혜택을 보는 주식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택배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닌텐도 같이 게임 회사는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게임 많이 할 테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나는 금도 사기 싫고, 뭐 달러도 사기 싫고, 나는 뭐 다 싫어. 나는 부동산도 사기 싫어. 이러면 나중에 결과가 되게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알겠으니까 난 부동산을 하기 싫어. 오케이, 당연히 제가 인정을 해야죠. 저는 제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질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하기 싫다고 해서 비난할 마음 절대 없어요.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거 투자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금, 은은 안 돼요. 은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겠죠. 근데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부동산 떨어질 거야. 부동산 폭락할 거야. 이런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뭐냐면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싫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돈 버는 게 싫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싫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손해를 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어떻게든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한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피해를 보실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차피 화가 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싫으니까 딴 걸 하겠어. 아니면 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다른 걸 하겠어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 싫어. 이거는 나중에 이러나 저러나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부동산 투자가 싫어? 난 목돈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싫어. 떨어지면 살 거야. 떨어질 거야.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나는 혼자 이득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건 부동산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딴 걸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시장에 위기가 올 거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시장이 무너질 거다.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요까지는 맞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세계의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고 정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베팅을 하셔야 돼요. 뭐에? 금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금도 안 사고 달러도 안 사고 달러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난 부동산 안 할 거야. 저거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 잘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책임도 본인의 몫이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못 드린 이유가 제가 금이나 아니면 뭐 달러 투자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뭐 팁을 드리면 전 금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안전자산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약간 적은 액수긴 하지만 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금을 투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큰 게 저는 그런 거에 가격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주식도 내가 사면 약간 등락에 관심이 가고요. 금도 여러분이 사잖아요. 그럼 가격 변동에 관심이 가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부동산도 내가 사야 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조금씩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사태에 그냥 안 지나갈 것 같아. 세계 경기 한번 무너질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금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계 경기는 무너질 것 같진 않은데 한국이 무너질 것 같아. 한국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 그러면 달러를 사시면 돼요. 나는 한국은 아직 튼튼한 것 같아. 한국은 믿을 만한 것 같아. 한국 시장 앞으로 발달할 거야. 근데 집이 부족하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맨 마지막은 뭐예요? 난 현금으로 가만히 들고 있을래. 죄송하게도 그건 저한테 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니네가 다 알아서 해줘라 밖에 안 들려요. 여태까지 여러분 역사상 현금만 가만히 들고 있어서 성공하신 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월급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연봉이 3,6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성인들의 3분의 1밖에 못 받았다고 쳐요. 그냥 그렇게 칠게요.
그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저 정말 많이 높인 거예요. 100만 원을 받아서 1년에 1000만 원씩이요. 그 당시에 대기업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벌었다고 쳐요. 1000만 원씩 모아요. 쓰면서 모으겠죠? 그대로 아무 재테크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1000만 원씩 모으면서 20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은 얼마죠, 여러분? 2억 원이에요.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20년 모았으니까 2억 원이죠. 오케이? 여러분, 근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20년 전에 제가 1000만 원으로 집을 사놨어요. 지금 얼마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달러랑 금에도 혼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으로 안 들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달러도 좋고 금도 좋고 부동산도 좋으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일단 경제적인 지식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여러분. 저도 현금을 다른 걸로 바꿔서 소유하면서 모든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 마이너스 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막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진짜 병난 적 많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어떤 기분인지. 그냥 제정신 못 차려요.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근데 현금만 들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 끓는 물에 들어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목돈은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하기 싫어. 오케이. 그런데 1번, 부동산 투자는 하기 싫어. 다른 거 할 거야. 이거 오케이. 2번, 부동산 투자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건 노예예요. 왜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부동산 투자는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세계 경기가 무너질 것 같아. 금. 한국이 무너질 것 같아. 달러. 한국은 잘 살아남을 것 같아.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 펀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그렇게 하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요. 오늘도 비도 오고 또 사람도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약간은 활기차지 않은 하루인데요.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